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알 산부인과에 오신 걸 환영해요. 날씨 너무 좋네요. 오늘은 성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성병은 종류도 많고 증상도 다양하고 제가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성병 검사는 언제 해봐야 돼요? 제가 어떨 때 성병 검사 해봐야 돼요? 어떤 게 불편할 때 성병 검사 하죠? 이게 먼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성병의 증상과 검사 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성병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에이즈? 매독? 임질?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하죠. 물론 그런 종류도 있지만 별로 유명하지 않은 성병도 있고 그게 성병이었어? 라고 할 만한 것들도 있어요. 레이디쌤이 여러분께 이 시간 성병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요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라고 알려주고 싶은 포인트 딱 한 가지. 대부분의 성병은, 특히 안 좋은 성병은 증상이 없답니다. 성병은 걸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성병 어떨 때 검사해봐야 돼요? 어떤 게 불편할 때 성병 검사해야 되죠?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보다는 여러분 증상 없어도 성병 검사 해보세요. 저는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뭐 순결하라, 아주 수십 년, 100년 전의 이야기죠. 성적으로 개방이 많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라고 해서 미국보다 성병 이런 발생률이 더 낮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요즘에 미국 CDC 질병예방본부국의 권고에 의하면 만 25세 이하의 여성은 매년 성병 검사를 해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 특정해서 하는 검사가 임질과 클라미디아라는 균에 대한 검사인데요. 임질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고요. 클라미디아라는 균은 아직 번역된 말이 없네요. 임질과 클라미디아라는 성병균은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혼자서 생기는 그런 균은 절대 아닙니다. 임질과 클라미디아 두 종류의 균은 주로 성관계에 의해서 생기지만 대부분의 여성은 증상이 없으세요. 잘 몰라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관계 후 감염이 된다. 이게 가만히 뒀다 수년이 지나면 아주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자궁과 난소에서 생기는 걸 골반염이라고 하는데 골반염이나 자궁 외 임신, 자궁의 임신은 굉장히 위험해서 여성이 사망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불임, 유산, 조산 등등의 위험성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불임, 유산, 자궁의 임신을 일으킬 수 있는데도 내가 걸려있는데 환자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 아무 증상도 없는데 내가 성병이겠어? 하는 것보다 만 25세 이하의 여성은 파트너가 있고 성관계를 하시는 분들은 매년 성병 검사, 특히 임질과 클라미디아에 대한 검사를 해보는 걸 미국에서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10년? 전부터 STD 12종에 대한 검사에 대해서 의료보험 급여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름을 지운 검사 결과지예요.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어느 병원에 가도 12가지 균에 대한 검사를 하나의 키트로 묶어서 보험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STD 12종 검사를 하면 비교적 싼 값에 임질 클라미디아에 대한 검사도 할 수 있고 헤르페스, 매독,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등에 대한 검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레이디쌤은 임질, 클라미디아 이렇게 하나로 이야기하지 않겠고 이 모든 걸 묶어서 보험이 되면 싼 값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성병 검사라고 하나로 묶어서 말할게요. 즉 뭐가 불편해서 성병 검사를 하러 가야 되나? 분비물이 무슨 색일 때, 간지러울 때, 배가 아플 때, 피날 때 이럴 때 간다기보다는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걸 권하고 있어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성병 발생률이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에 집중되어 있어요. 20대 후반부터는 성병 발생률이 조금 많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성병 발생률이 높은 시기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의 임질, 클라미디아 등이 발병이 되면 정작 20대 후반이 돼서 결혼하고 혹시 임신을 하고 싶어질 때는 불임 등의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오히려 더 어린 나이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성관계한 경험이 있다면 매년 검진하는 것을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하나도 안 불편한데 내가 설마 성병이겠어?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안 되고 한 번쯤은 가서 STD 12종 검사가 보험이 되니까 산부인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검진을 해보시는 걸 권해요. 성관계를 20대 초반까지만 하진 않죠. 20대 후반, 30대, 40대도 많이 하지만 20대 후반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상식도 생기고 성관계에 대해 뭔가 아는 것도 많아지고 검색량도 늘고 하면서 20대 후반부터는 검사도 잘하고 산부인과 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도 덜하고 또 치료도 잘 하셨기 때문에 20대 후반에는 발병률이 낮긴 하지만 20대 후반이라고 성병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미국 CDC에서는 20대 후반부터는 성병 검사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파트너가 새로 바뀌었거나 새로운 파트너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바뀌었거나 양다리를 3다리, 4다리를 하고 있다거나 파트너가 성병 걸린 적이 있다거나 나도 한번 그런 적이 있다거나 하면 주기적으로 검진을 해보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병이 다 증상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임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질염? 생리 중간에 피가 조금 났다? 소변 볼 때 잠깐 불편하다 말았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이런 경미한 증상이 있기도 해요. 또 클라미디아 감염도 배가 아파요, 피가 나요 이런 증상이 있기도 하지만 AD쌤이 겪어보는 환자나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책에는 대부분 증상은 경미하고 일반 질염이나 다른 감염과 헷갈리기 쉽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헷갈리기 쉬운 임질 클라미디아 말고 정말 티가 잘 나는 성병이 한 가지 있어요.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헤르페스라고 하는 단순 포진 감염인데요. 단순 포진은 접촉으로 옮습니다. 내가 성관계 하기 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입술 잘 컸는데 라고 하셨다면 아마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입술에 나신 분들 뽀뽀를 통해서 옮았을 거예요. 접촉이니까요. 성기에도 포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술에 있는 분이 내 성기로 옮진 않아요. 접촉으로 옮기 때문에 성기에 포진이 옮았다. 내 성기에 포진이 있던 사람의 병변이 닿으면 옮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성기에 접촉하는 게 어디 가서 접촉할 일이 성관계 말고는 드물잖아요. 파트너 성기에 있는 포진이 내 성기에 닿으면 옮을 수 있는데 입술에 나본 적이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가려운 듯 뜨거운 듯 자결감이라고 하죠. 그랬다가 물집이 터지면 따가워지기 시작하고 궤양이 형성이 돼 있다가 궤양이 다 아물면서 딱지가 생기고 딱지가 떨어지면 낫고 이 과정이 성기에서도 생길 수 있어요. 뭔가 가려운 듯 뜨거운 듯 긁었는데 내가 너무 세게 긁었나? 왜 갑자기 따갑지? 소변만 다 따갑고 아파. 이런 증상을 호소해서 오시고 의사 선생님들이 보면 궤양이나 물집을 발견하면 포진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게 되고 검사로 확진도 할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 같은 경우는 증상이 확연히 있고 이런 경우는 환자분이 알 수 있겠지만 아까 말한 대부분의 성병, 매독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증상이 확실히 있다. 요게 있으면 임질이다. 저게 있으면 클라미디아다. 이런 증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거나 뭔가 내가 남자친구가 바뀌었는데 이 친구 믿어도 되나? 신경이 쓰인다거나 남자친구와 건강하게 사랑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증상이 굳이 심하지 않아도 검진해 보시는 걸 권해요. 그래서 성병의 증상 각각의 균에 대한 증상을 열심히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성병 검사는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성병에 대한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나 건강하게 사랑하고 싶은데 괜찮은가요? 걱정이 되신다면 검사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성병 검사를 하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고 뒤로 가면 또 재밌는 이야기 많이 알려드릴게요. 안녕.